7월 19일 토요일 오후 9시 비욘디 라이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서울 W넷과 성남점 김동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동석 원장입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또 첫 출연을 저희 비욘디에 해주셨기 때문에 또 간략하게 원장님 소개 한 번만 부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소화기내과 전공을 좀 했고요. 성남에서 이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석이라고 하고, 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맡게 돼서 너무 감명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또 오늘 다양한 얘기를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또 원장님과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볼 대화의 주제는요. 내 몸의 닥터라는 주제로 건강검진 시 흔하게 볼 수 있는 판정 소견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들과 또 각각의 목적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 소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또 전체적인 건강검진의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도 함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구독자분들 질문 어김없이 다 받아볼 텐데요. 질문을 주시는 중에서 또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정이 조금 원장님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강의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소견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주제를 좀 다뤄봤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면은 판정이라는 걸 받으시는데, 이제 그 판정에 대해서 이제 간혹 이제 이상 소견이 나타날 때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에서 좀 흔한 소견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들으실 때도 좀 내용 자체가 좀 한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좀 환자분들이 오늘 얘기를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주요 검사 항목의 이해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우리 건강검진의 중요성, 뭐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가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뭐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질병을 조기에 발견을 가능하다는 거고, 개인별의 이제 건강 상태도 좀 확인할 수 있겠고, 이제 만성 질환,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예방 관리도 중요하겠고, 자, 이런 관리들을 통해서 이제 의료비 절감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으로 어떤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겠고, 이제 건강 수명 연장이라든지 생활 습관 개선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1차 검진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맞닿는 검사가 이제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는 이제 폐랑 심장, 뭐 혈관이라든지 흉부 내 주요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적 검사고, 주로 이제 정상 소견도 많지만 이상 소견 중에는 이제 폐렴, 뭐 비결핵성 항상균, 뭐 폐결핵 질환, 폐암, 뭐 폐결절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심장 비대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소견과 비정상 소견을 구분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판정을 받으시면 정상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비정상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이제 폐 실질이 깨끗하고 심장 크기까지도 정상인 경우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상 소견으로는 이제 이렇게 폐결절이라든지 폐음영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이제 흉수가 있다든지 심장 비대 이런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폐 이상 소견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소견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간혹가다 이제 폐 염증이 있다 그러면 폐 실질의 음영이 증가되면서 급성이나 만성으로 구분이 되고, 뭐 대부분 이제 급성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열이 난다든지 호흡수의 이상이라든지 가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검진에서 나타나는 경우 좀 드물고,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 엑스레이 찍게 되면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로 좀 보이고, 오히려 이제 폐결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나오는데 크기나 모양이나 위치 확인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폐결절 같은 경우는 크지 않는 이상은 엑스레이에서 구분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CT라든지 추가 검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장 비대라는 소견인데, 이제 심장 및 이제 흉막 관련 이상 소견도 이제 뭐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비대, 흉수 이렇게 관찰된다고 하고, 이런 심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크기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심부전이 의심될 때, 뭐 예를 들면 혈압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심장막의 크기가 그냥 커서 심비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심비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로 심전도라든지 심장 초음파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흉수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제 판정해서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한 경우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이제 흔한 케이스를 이제 저희 병원 환자분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심비대와 관련된 소견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 진료라든지 심장 관련 진료를 보셔라 이런 판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목할 게 이제 비만 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좀 늘어난 부분이죠. 근데 실제 이 환자 부분의 내용인데, 실제로 이 환자분에 대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심부전의 어떤 소견과 뚜렷하게 일치하진 않았지만 혈압이라든지 비만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심비대가 환자분들한테 증상을 유발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소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검진 판정을 받은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 검사입니다. 이제 간 기능 검사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는데요. 가끔 보면은 이제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고, 어떤 뭐 간 기능 이상과 관련된 질환들이 생각보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은 이제 지방간 판정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 좀 많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간경변이라든지 간의 특이병변이 발견돼서 간 수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간 수치 이상이 있을 때 이제 간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이제 지방간 정의를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흔한데, 이제 간세포의 지방이 이제 축적돼서 나온 상태를 얘기하고, 원인은 이제 알코올 섭취라든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한데, 다른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도 중요하고, 이제 간경변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절주, 금주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관찰, 검진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에서 이제 간 기능 이상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봤고요. 이제 초음파 상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방간이 있는 걸 확인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방간 관리를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생활습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뭐 당연히 충분하게 수면도 주무셔야 되겠고, 스트레스 관리나 절주,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주 3, 4회 정도 30분 이상 이제 하시는 게 좋고,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방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러면 네. 이제 규칙적인 식사와 또 그럼 지방간을 조절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면은 뭐 아시겠지만 너무 기름진 음식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이제 네. 식사를 할 때 야채를 좀 어느 정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규칙적 식사 같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네. 이제 바쁘다 보니까 아침을 안 챙겨 먹는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너무 빨리 먹거나,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지방간이 이행되는 경우 좀 많다고 생각해서, 네.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규칙적 식사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간단한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드시고, 네네. 또 식사 시간도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렇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조금 간과하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간과 규칙적인 식사의 빈도 역시 또 두 개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저희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흔한 또 소견 중에 하나가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이제 간에 고액 후 결절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제 대부분 원인이 혈관종과 이제 지방 침착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이랑 관련을 해서 우리가 감별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CT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이제 뭐 간에 고액 후 결절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좀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간 CT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CT를 이제 의원급에서 이제 검사하기는 쉽지 않고 보통 이제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형간염 보균자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간 CT가 필요한 간경변 환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겠고 또한 이제 이런 이제 방사선 노출 문제가 있지만 꼭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으로도 이제 초음파보다도 뛰어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 CT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간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다가 이제 CT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기적으로 받는다라는 그 기간이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 정도일까요? CT는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르겠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네. 검사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이제 암 환자분들은 대학병원에서 주로 이제 관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몇 개월마다 네. 한 번씩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주기를 말씀드리면 1년에서 2년 정도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초음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제 비치심적 검사기 때문에 뭐 네.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특이하게 지방간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담낭에 병변이 있거나 그런 경우 이제 매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담낭 용종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초음파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 담낭 용종 같은 경우는 보통 매년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 관찰만으로 충분한데 크기가 1cm 이상 커지거나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이제 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제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증상과 이제 연관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매년 꼭 관찰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빠르게 성장해서 1cm 이상일 때 제거를 한다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감소하는 건가요?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이제 암의 위험성이 생각보다 좀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외과 선생님의 어떤 뭐 협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CT 같은 걸 찍어보고 필요하면 이제 수술적 치료할지 여쭤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네. 보통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이제 바로 판단하진 않고 네. 이제 상급병원에서 보통 이제 저희가 전원을 드려가지고 한번 상의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진료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담낭 초음파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담낭 용종이라든지 담석증 그리고 생각보다 담석 환자분들이 많으신 게 이것도 이제 지방간이 연결이 좀 많은데 담석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렇게 오는 담석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초음파상에서 이제 담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석증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느냐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만큼 자라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담낭 초음파도 이제 복부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은 이제 검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담낭의 기능만 보셔도 지방 소화 촉진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대사 조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을 보실 때 담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전도 검사는 이거는 이제 정말 흔하게 많이 하는 검사죠. 사실 이제 건강검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이 심전도 검사를 뭐 흉통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혈압이 있거나 그리고 당뇨가 있는 만성질환 환자분들한테는 적어도 한 번쯤 반드시 찍는 검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심전도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심장 질환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져와 봤고요. 뭐 정상 심전도랑 이제 비정상 심전도를 저희가 구분할 때 이제 비정상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 뭐 맥이 빠르냐 아니면 맥이
뭐 천천히 뛰느냐, 그리고 ST 분절 변화라고 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이든지 티파 이상 이런 것들 뭐 전해질 불균형이나 여러 가지 부정맥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주목하는 이상 소견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기 수축이라는 게 PVC라고 해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이제 불규칙한 박동인 경우에 우리가 부정맥으로 얘기하는데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래에 찾아오신 분들 보면 이렇게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어서 대부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전도를 찍어봤을 때 이제 이런 조기 수축이라는 게 나오고 그런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원인을 찾아보면 스트레스라든지 카페인, 술 아니면은 심장 구조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이제 뭐 이틀 동안 연이어서 하는 이제 홀터 테스트라든지 심장 초음파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 뭐 증상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제 심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뭐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또 상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네. 주실 때 심전도는 보통은 건강검진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포함을 시키는 걸 권장드리는 환자분들이 있을까요? 약간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종류로서 혹시 권장을 드리는 경우도 있나요? 권장은 이제 보통 이제 증상이 있을 때 하지만 이제 당뇨혈압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혈관계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네. 심전도 검사라든지 그런 걸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나이가 젊은 축에서도 이제 뭐 가족력, 예를 들면 이제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우연히 찍어봤는데 뭐 심비대 아까 제가 강조드렸지만 네. 근데 그런 분들에서 이제 심전도를 좀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뭐 그거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심방세동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변화 그리고 뭐 NSST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특이적 NSST라고 해서 이제 그런 변화들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티파라든지 ST 분절 확인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렇게 상승되거나 하강되거나 아니면 심근혈의 징후가 있는 경우가 이게 흔한 건 아니지만 이게 티파 역전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원인이 이제 간상동맥 질환이냐 심근경색이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원인하기 위해서 피 검사라든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게 또 이제 남성분들의 여성분들이 또 심장 크기라든지 구조가 달라서 그렇죠. 증상이 네. 아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구토를 한다든지 소화기계통 증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심장에 문제 있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제 심전도 검사를 좀 저희가 좀 진행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우연히 이 심방세동 같은 경우도 왜 얘기를 드리냐면 심전도를 찍었는데 의외로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외래에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제 심장 초음파라든지 심장 검사를 하게 되는데 뇌졸중이나 심부전 위험, 그러니까 이게 혈전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심전도에 대한 내용도 좀 간단한 것만 좀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실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의료진 상담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중에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금 자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오대항 검진할 때 이제 위내시경 검사, 이제 위암 검진 때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검사 과정은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금식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금식을 하는데 간혹가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는데 음식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또 금식을 하신 다음에 오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팁은 평상시 소화가 좀 안 되면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 12시간 정도는 금식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평상시 뭐 증상도 없고 그냥 검진을 하신다. 그럼 8시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내시경을 입을 통해서 이제 마취를 하고 식도, 위, 십이장까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이제 대부분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조직 검사라든지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예전 이제 비욘디 채널에도 이제 위내시경 검사 선생님들이 많이 소개를 해놔서 그런 것도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위내시경 저희 병원 환자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식도부터 해서 이제 십이장이나 위 전반을 이렇게 보는 사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판정 중에 하나가 이제 위염입니다. 위염 같은 경우는 위 점막의 염증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뭐 다양한 불편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급성 위염이나 만성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 비위축성 위염 여러 가지 위염의 종류가 있겠고 네. 증상은 너무 다양해서요. 이제 상복부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속이 메스껍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식욕 감소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 검진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의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뭐 예전에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다루셨는데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식이 조절,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뭐 사실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증상과 환자분이 내시경 소견이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중요하고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식이 조절에서는 알코올이랑 카페인 섭취 줄이기, 규칙적 식사 유지, 뭐 아까 지방간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자극적 음식은 뭐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겠고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건데 물론 이제 빨리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현대인들이 이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근데 이제 네. 김민님께서 네. 빨리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안타깝다고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네, 좀 네. 속상해하셨거든요. 아, 예. 하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는 또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저도 뭐 시간 없을 때 빨리 먹을 때도 그럼요. 있지만 사실 이제 현대인들이 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개선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인데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분들이 사실, 어디 네, 있겠습니까? 제일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뭐 당연히 금연은 중요합니다. 이 금연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장상피하라고 해서 이제 위험에서 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판정인데 이제 암의 위험성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담배는 좀 금연을 반드시 좀 권고를 드리고 있고 적절한 체중 유지도 어떻게 보면 지방간이랑 또 같은 맥락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보통은 이제 이런 약들을 씁니다. 제산제라든지 위산분비 억제제라든지 이제 이런 약들을 통해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위 점막의 어떤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이제 보통 이제 그 50세 이상 환자분들이 이제 분변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양성인 경우 그때 이제 국가검진 대장 내시경이 나오지만 워낙 대장암이라든지 이제 현대사회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화된 식단이 많다 보니까 대장암의 위험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검사 주기 4, 5년 주기로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많이 흔한 게 이제 대장 용종이라든지 특히 이제 드물진 않고 생각보다 빈도는 좀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이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기에 발견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 과정이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네. 장정결을 좀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요즘엔 이제 약들도 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힘든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검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신 부분인 네.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게 네. 무서워서 혹은 두려워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힘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요즘 약들이 예전만큼은 힘들지 않아서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사실은 이제 대장 내시경에서 일단 뭐 신장 질환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고령이시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대장 내시경 금기인 분들만 아니면 검사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실 워낙 힘든 검사기 때문에 뭐 매년 주기로 하셔라 이렇게 얘기는 안 드립니다. 다만 네. 이제
그런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증상에 맞춰서 의료진이랑 면담을 하시면 좋겠고 네. 보통은 이제 4, 5년 주기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장 정결이 안 되시면 대장 내시경도 좀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분들도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복용법에 따라서 드시고 예전 영상에도 대장 내시경 강의하신 분 중에 이제 대장 내시경의 약 종류라든지 그리고 복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장이 편하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예전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검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을 하나하나씩 이제 보면서 나오는 거 저희 병원에서 실제 이제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분변 양성이 나와서 이제 국가에서 대장 내시경 지원이 되신 분인데 네. 아무래도 약이 이제 좀 이렇게 물을 잘 안 드시거나 그랬을 때 장정결이 뭐 안 되는 분들 이렇게 거품이 좀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진할 수 있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유방암 검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엑스레이 유방 만모 검사라고 해서 이제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높다는 걸 얘기 드리고 정기 검진 2년에 한 번 하시는 건 반드시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유방 검진에서 또 중요하게 또 얘기 드리는 게 자가 검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40세 이상부터 이제 유방암 검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레이 이게 유방 촬영술을 하시는 게 좋겠고 유방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치밀 유방이신 분들이 밀도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엑스레이 촬영술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 검사도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의료진 상담하에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 이제 유방 검사를 하신 분의 예를 좀 더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유방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들었지만은 이제 조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 이제 치밀 유방 같은 경우 유선 조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이 안 됐을 때 초음파 검사를 좀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면 이런 낭종이라든지 병변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병변이 보여서 이제 유방 관련해서 이제 치료가 반드시 요하는 경우에는 이제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꼭 보시고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유방 낭종 같은 경우도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통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대부분 이제 수는 다양할 수 있고 치료는 이제 필요 없이 관찰이 가능하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세층흡입 검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도 뭐 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추적 관찰이라든지 이제 조직 검사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암 검진이란 1차 검진에서 좀 환자분들이 이상소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평상시 때 좀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 범위를 좀 이해할 필요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상 범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통계적 개념이라는 거고 이제 여기 보시면 95% 신뢰 구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개인차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추세변을 주목할 수 있겠고 뭐 검사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검진을 하시고 이제 국가 검진 이후에 이상이 있다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검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일단 진료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조기 발견이 어쨌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의사가 권장하는 추가의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검사를 받으실 것을 한 번 더 권고를 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전문의 상담을 하시면은 건강검진 이후에 개인의 상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리고 개인별 맞춤으로 건강관리 같은 것도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중요한데 이제 위음성과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검진이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정밀 검사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엑스레이 피 검사 그리고 내시경이라는 이제 기본적 검사를 이제 암 검진을 해서 그래서 필요한 추가 검사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필요하면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위양성인 경우에도 이제 의료진의 내용을 상담을 따라서 반드시 이제 진료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위음성인 경우에도 어떤 조기 발견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고 기준이나 주기를 반드시 좀 맞출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검진을 할 때 2년 주기로 알려져 있지만 뭐 의료진 상담했을 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반드시 그걸 따라 주십사는 걸로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기 발견과 예방도 중요하고 질병 예방도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오늘의 제 가장 핵심적 주제는 이제 이런 암 검진이나 이제 기본 검진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흔한 소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런 거에 대한 건강한 생활 실천에 대한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환자분들이 지속적 자가관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건강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본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간이라 그래도 환자분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좀 발표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또 원장님께서 언급은 안 해주셨는데, PPT 아랫부분에 또 명언을 하나 적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듭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관리로 더 건강한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시고 또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아보시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질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김민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마 GTP 수치가 95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905 아니고 95라고 정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95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마 GTP 수치가 95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게 술 때문인지 지방간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처음 이제 905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95 오타였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40에서 40 정도로 이제 정상 수치 안으로 보는데 95면 정상이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네. 이분이 이제 감마지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둘 다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술 때문이라면 본인의 음주력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내가 적정 체중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괜찮은지 봐야 되고 네. 사실은 이제 지방간이냐 이제 판정을 할 때도 중요한 검사가 저희는 이제 초음파 검사. 네. 예. 간 초음파 검사를 좀 가까운 이제 의료기관 방문하셔가지고 네. 검사를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약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감마지티가 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내가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그런 거 그렇죠. 드시는 건 없는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까운 진료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네.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중간에 또 네. 댓글, 제가 댓글 하나 봤는데 다시 네. 올라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원장님이 그 성남에서 굉장히 친절하시기로 또 유명하시다고 네. 제가 얼핏 봤는데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홍성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심전도에서 비특이적 ST 변화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어렵습니다. 병원에 꼭 가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고 싶으셔서 네네, 원장님께서 맞습니다. 오늘 또 나와 주셨다고 아까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사실 아까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도 해봐야 되지만 이제 비특이적 ST 변화가 사실상 이제 심장 질환이 꼭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계 판독만 보신다면은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심전도를 의사가 직접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뭐 기본적인 심전도라든지 그 다음에 피 검사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이제 비특이적 ST 변화에 대해서 심장 질환이 있을지를 좀 의료진의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만 당장의 어떤 흉통이라든지 가슴 답답함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다면 나이가 젊으시다면 아직은 뭐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소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근 허혈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비특이적 ST 변화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한 번쯤은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제가 비특이적 ST 변화라는 소견이 나왔는데 증상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약을 드시는지 이런 걸 얘기하신 다음에 진료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담을 해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검사를 다시 한번 심전도라는 거는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얘기 드리고요. 네. 뭐 당장에 흉통이 없다면은 이제 환자분이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최근에 이런 소견이 나왔다면 뭐 한두 달 이내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일단 진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증상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네. 그럼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강 검진을 할 때는 보통은 심전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 해당 사항에 들어가겠네요. 이런 그렇죠.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 건강 검진을 하실 때는 심전도를 함께 추가해서 네네. 해 보시는 게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음.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승준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당 수치를 낮추려고 하는데 운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면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꾸준히 할 만한 운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이분은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이제 본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는 아직은 이제 약을 시작할 단계는 아니란 걸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운동으로 당연히 조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근데 체중이 만약에 이제 비만이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하게 체중을 뺐을 때 이제 무릎이라든지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운동을 하시면서 식이 조절하는 게 좋겠고 네.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체중이신데도 당이 좀 올랐다. 이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식이랑 이제 운동 조절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또 피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네.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PPT 내용에 다뤘지만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네. 해보시면 좋겠고 유산소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래서 보통 3, 4km에서 4, 5km 정도, 3에서 5km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제 가볍게 달리기만 하셔도 네. 어느 정도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야식이라든지 물론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유산소를 네. 권해주셨고요.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민님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30대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경계 소견이나 재검 권고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다시 받으러 가기 귀찮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네. 귀찮으실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경계로 나오신 분들은 뭐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는데 네. 내가 일단 경계 소견에서 뭐 예를 들면 간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경계에 있다. 그러면 피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생활 습관 조절하시면서 뭐 6개월 안에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재검 권고가 나온 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 뭐 높다고 해서 재검 권고가 나왔다든지 네. 당뇨가 이거는 이제 재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질환으로 일단 의심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검 권고가 나온 경우에는 넘어가시면 안 되고 네. 한 달 안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네. 한번 의료진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소견이면 뭐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재검 권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고 그렇죠. 재검 권고가 나왔을 때는 어쨌든 다시 검진을 받아보세요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병원을 방문해서 네.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엔젤님의 질문인데요. 노인분들 팔에 혈관이 불룩하게 보이는데
혈관 주사 시 찌르면 왜 안 되나요? 90세 여성인데 혈관 주사 때문에 찌르는데 몇 번이나 실패를 하셨습니다. 보이는 혈관과 다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90세 노인분이시면 이제 혈관의 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이제 정맥을 이제 간호사분들이 잡으실 때 그 혈관이 이제 주입이 잘 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주사기를 넣다가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갈 수 있대 이게 되는데 이제 혈관의 탄성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제 팔의 오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혈관들을 저희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이제 혈관이 불룩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게 혈관 주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은 뭐 만약에 연세가 고령이시고 그리고 이제 혈관이 잘 안 잡히시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개인 의원에서도 여러 번 실패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네. 조금 규모 있는 병원에서 상담을 좀 받으시고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체열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약물 치료가 혈관 주사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요즘 이제 영상학과에서도 인조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술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혈관이 다는 아니고요. 네. 일단 혈관을 잡을 때 이제 혈관 탄성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죠. 보이는 거랑 같다고 보시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홍 솜사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한 5년 전에 위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했었습니다. 또다시 생겼는지 몇 년 만에 검사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네. 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1년 뒤에 다시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헬리코박터가 이제 재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헬리코박터라는 게 이제 암의 위험성도 있고 이제 그렇죠. 장상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헬리코박터가 치료가 되고 나면 이제 위 점막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추적 관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증상이 없다면은 재균하시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 번은 좀 병원에서 내시경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셨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쵸. 이제 재균은 네. 5년 전에 했었는데 또다시 생겼으니까 일단 재균 치료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재균이 완료됐다면 뭐 1년 정도 있다 내시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균 치료 상담을 하실 때 아마 네. 선생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실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한컷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경도 죽상경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뇌졸중 위험이 있다는 뜻인가요? 걱정됩니다라고 질문해 네. 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경도 죽상 경험은 뇌졸중 위험성 당연히 뭐 없다고 나오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이들 나오는 소견이고 네. 일단은 죽상 경화가 경도 정도는 이제 우리가 뇌졸중 위험도 뭐 어느 정도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죽상 경화 정도 갖다가 우리가 혈전제를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나이라든지 그리고 이전 경동맥 초음파 소견이라든지 네. 아니면 뇌졸중 가족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고 죽상 경화가 있더라도 고지혈증이 관리가 잘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 양호하시고 어떤 기저질환이 없고 가족력이 없는 분들은 저 정도 소견 갖다가 우리가 뇌졸중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한번 고지혈증 피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고지혈증 피검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검사를 하시고 이번 소견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뒤에 경동맥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셔서 혈관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오정님께서 네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혈액 검사 CYFRA 35 나왔고요. 림프구 56% 나왔습니다. 왜 이런 수치가 상승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요거는 이제 국가 검진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네. 사이프라 같은 건 이제 폐암 표지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는데 네. 림프구 역시 이제 혈액병과 관련돼서 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전문적인 피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보통 검진을 하실 때 나오는 부분이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적 관찰도 중요하겠지만 뭐 단순히 한 번 수치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결과. 네, 다른 뭐 CT를 찍으셨을 수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 검진 내용이 아니고 네. 일단 검진 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보통 추가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종양 표지자라든지 CBC 분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림프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히 저소견 갖다가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가 소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운 내과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년째 다이어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와 비슷하신 상황이 네네.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건 번외적 질문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진짜 정말 심각해서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검진을 본 병원에서 전화가 오나요? 아니면 본인이 파악하고 따로 방문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일단은 보통 진짜 심각한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문자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그 의료기관에 방문하세요 문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규모가 크거나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꼭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관리되는 병원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챙기기가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환자분들을 검진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구에 보면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차 검진도 그렇고 암 검진도 그렇고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네. 이제 꼭 판정 소견을 이제 받으셨을 때 그 내용을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시고 네.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제 검진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그 검진 받은 병원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구를 잘 확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재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위 내시경 이후에 많이 처방되는 PPI 약제와 피캠 약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저분은 이제 저희 병원 환자분이신데. 아, 정말요? 네. 어. 네.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 해드리는 분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오늘 또 방송에 또 또. 질문까지 주셔서 너무 네. 감사의 인사를 한번 재환님 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한 차이점은 이제 뭐 PPI 약제랑 PKM 약제가 사실은 이제 나온 시기가 좀 다르고 PKM 약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국내 신약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PPI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산 분비를 이제 줄여주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게 약제별로 다르고요. PK도 마찬가지 위산 분비를 줄이는데 방광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PK는 이제 한 번 복용하는 장점이 있고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까지도 복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PPI와 PK에서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PPI는 굉장히 오래된 약제라서 연구 데이터도 많지만 PK는 좀 이렇게 연구할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맞는 게 사실이고 사실은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약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뭐 본인한테 맞는 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는 PK이 잘 맞는 분도 계시고 PPI도 이제 잘 맞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 약제는 대부분 이제 위산분비 억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결국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급성 위염이나 이런 때 많이 쓰는 약이라서 네.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하나만 살펴보고 네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락 파워 전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소변 검사에서 인만 높으면 무슨 문제인가요? 크레아티닌 수치나 요산 수치는 다 정상이고요. 결과 소견으로 이상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소변 검사에서 인을 나가는 경우 잘 드문데 아, 네. 이제 크레아틴이나 유산 수치는 보통 이제 피 검사에서 하는 거고 네. 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혈액 검사에서 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인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이랑 더불어서 우리 이제 골다공증 대사에서 좀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네. 소변에서 인이 높은 경우가 글쎄 뭐 자주 흔하게 하는 검사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은 다시 한번 소변 검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고 네. 의료기관에서 좀 방문해서 진료를 좀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크레아틴이나 유산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는 신장 기능이라든지 그다음 통풍 관련해서도 좀 이상이 없다는 건데 네.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인이 높았다. 이게 검사를 이렇게 소변에서 인만 보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 진짜 마지막으로 네네. 저혈당 간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저혈당 간식. 네, 저혈당 간식이 먹으면 안 될까요? 저혈당 간식이라는 게 이제 혈당이 낮은 간식을 먹으면 안 네. 되냐? 뭐 드실 수 있겠죠. 당뇨 네. 어머님께서 당뇨가 오셨는데 그럴 때 저혈당 간식을 먹어도 괜찮은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요거 뭐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 정도로만 말씀을 어머님께서 짧게 당뇨가 부탁드리는데. 와서 뭐 식사를 만약에 이제 당뇨가 갑자기 왔으면 최근에 왔다는 거니까 네.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당뇨에 대한 걱정이 많을 거고 그래서 식이 그렇죠. 조절하시는 거니까 네. 그 부분 이제 조사나 이런 것 칼로리나 이런 거 다 생각하셨을 것 같고 음. 뭐 드시는 게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당뇨가 왔기 때문에 이제 혈당침 같은 걸 반드시 좀 사셔가지고 당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2시간 뒤나 아니면 그 다음날 공복이나 이런 걸 한번 재보셔가지고 네. 혈당 수치가 양호하시면은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혈당이 이제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절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동석 원장님 모시고 또 건강검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네. 나눠봤는데 오늘 너무나도 유익한 강의 준비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내 몸의 닥터 라이브는 여기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